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기입니다. 예, 예. 제가 지금은 벤츠를 안 몰고 있습니다. 벤츠 한 2번 몰았는데, 이제 딴 걸로 갈아탔습니다. 예. 너무 건방져졌어요. 차를 색깔로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오늘 더운데, 그쵸? 그리고 애들도 방학하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오셨죠?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예. 반드시 여러분의 이 노력에 보상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노고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노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예. 시간이 좀 늦춰질 수는 있어요. 제가 진행해 보니까 사람마다 그 시간은 다 다르더라고요. 꽃도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하죠. 예,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보상을 받는 시기가 다 달라지긴 해요. 그래도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의 보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년이 넘어갔어요.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아메이 사업을 만난 지. 예, 아메이 사업 가차 비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는 행복 키우기라고 먼저 생각했어요. 행복이 없진 않았는데 행복이 작았어요. 늘 온 듯 하다가 사라져요. 그쵸? 예, 행복은 순간이잖아요. 원래 항상 순간인데 그 행복을 내가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자주 느끼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가차 비전은 저는 내가 나를 넘어선 거였어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날 때가 30대 중후반, 36쯤이었고 아메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건 37부터였어요. 예. 그때가 결혼 10년 차였고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여기가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큰애를 낳고 그다음에 둘째도 난 너무 힘들어서 절대 안 낳을 거야 이랬는데 연년생으로 또 낳았어요.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들 둘이었습니다. 연년생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더군다나 제가 서울이 고향인데 부산에서 둘째를 낳아서 예, 키웠습니다. 상살 없는 감옥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엄마로서는 굉장히 엄했고 제가 힘들면 아이들도 같이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잘 키우고 싶어서 책도 많이 봤지만 교육에 대한 책은 좀 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그렇게 금세 낳을지 몰랐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났고 정말 잘 키우고 싶었지만 어떻게 키워야지 잘 키우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 상태로 아이들하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알바만 했어요.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친척 집에서, 친척 병원에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요. 알바 수준의 경제관념이었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제가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넘어섰다는 뭐냐면요. 그렇게 아주 깝깝한 순간, 그죠? 30대 중후반에 경제력도 없고, 아들 둘 키우느라고 성질만 나빠지고, 감정의 기복도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 뒤에 계시지만, 전화할 때 항상 걱정했대요. 지금은 천당일까, 지옥일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오케이, 천당이고요. 제가 기분이 나쁘면 막 화를 내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으니까. 막 그렇게, 진짜 제가 아무도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아메이 사업 20년 넘게 하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달라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좋은 거 뭐니 해도 돈 맞아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아이 교육 다 시키고 했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게 뭐하든 뭐니, 그쵸? 돈보다 더한 가치를 이 안에서 제가 찾았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메이 사업 왜 하시죠? 왜 여기에 앉아 계신가요? 아멘지를 모르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예, 간혹 그렇게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오셨다가 알고 화내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화낼 일은 아닌데, 그쵸? 예, 뭐 싫은 거, 나쁜 거 주려고 부르진 않았는데도 지금은 안 돼. 예전에는 모르고 온 사람들은 좀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죠? 우리 꿈 때문에 해요. 예, 무슨 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꿈이라는 단어가 결혼 10년 차에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껌으로 들었어요.
진짜로요. 꿈 있으세요? 그러는데 저 꿈 없어요. 그랬어요. 그 정도로 꿈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20대는 꿈 얘기 많이 하죠. 너 뭐 할래?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얘기하지만 30이 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생활에 쩌들면 찌드는 거예요. 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이라는 단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민정 리더도 얘기했지만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였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제가 왜 물어보기 시작했냐면요. 내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지? 잘 생각이 안 나더라. 그렇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한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자주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잊어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10년 차일 때 저는 아이 교육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딱 보고 저대로만 된다면 우리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째고 저희 신랑도 둘째예요. 근데 큰 언니 오빠들은 혜택을 좀 보고 우리 큰 장남 우리 신랑의 형도 혜택을 받지만 저희는 둘째라서 집에서 교육적인 혜택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둘째까지 전혀 차별 없이 원하는 제가 안에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지가 하겠다 그러면 밀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교육이 저는 꿈이었고 저희 신랑은 직장 탈출이었어요. 그때가 직장 생활한 지 한 10년쯤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무슨 자영업 하면 거기 가서 미복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어떤지 한번 알아봐. 그리고 저는 절대 안 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친정 아버님이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든 걸 많이 봤거든요. 사업은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직원들 월급 구하러 다니고 그쵸. 늘 힘드셨어요. 늘. 그래서 나는 절대로 사업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고 셀러리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있던 차였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쵸. 우리 식구들, 우리 아이, 저 포함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남자의 이 어깨가 무거워지고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을 계속 시켜야 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직장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부채 해결이죠. 우리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능력이다. 맞죠? 그거 요새는 더 하던데요. 아무나 안 주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많이 얻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탈출하는 거. 누가 그러던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커서 그 얘기를 해요. 엄마, 통장은 월급이 스쳐 지나갈 뿐이야.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쭉 들어왔다 지지직 하고 다시 다 나가버린다고. 정말로. 그러다 보면 그냥 지나가 끝나면 괜찮은데 마이너스까지 붙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탈출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 제가 사업할 때는 아주 작은 집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만족할 수 없어서 제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키울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지역, 돈 이런 거 상관없이 가족끼리 정말 얼마나 같이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가족여행도 꿈꿨어요. 저는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예. 아직 안 됐어요. 중반까지는. 61년생이래 이제 곧 중반이 다 돼가는데 그때는 해외여행을 못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어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본사를 미국으로 간 게 처음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여권이 2개예요. 계속 찍느라고. 그리고 가족여행도 함께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걸로 진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가게 된 거죠. 조금 있다가 이제 사진들도 나오겠지만 가족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냐? 같이 갈 시간과 돈의 문제더라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원할 때 그렇죠? 원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여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이거보다 더 많아요. 부모님에 대한 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이런 꿈들을 꿔요. 이걸 왜 꾸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행복하잖아요. 그쵸?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행복해지기 위한 많은 조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룰 수 있나요?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삶의 패러다임을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이걸 정확히 알게 됐어요. 길어진 수명 때문에 엄청 심각해졌더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20살까지 준비하고 20살부터 60세까지 거의 일거리가 많았어요.
게을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일할 게 있어서 40년을 일하고 노후도 10년에서 길면 20년 이렇게 40에서 10년 준비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30대쯤엔 어땠냐면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30까지는 너가 미래를 준비해봐. 엄마가 서포트해줄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30대까지 다 일하고 준비하죠. 공부하고. 아까 우리 이민정 리더도 얘기했는데 1년 졸업을 미루기로 했다. 한동안요. 대학원을 엄청 많이 갔어요.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을 간 케이스도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30까지 거의 준비를 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경제활동은 어때요? 길어야 30년이에요. 사실 요즘에 50세, 49.7세에 다 대부분 정식적인 직장은 퇴직하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 노후는 어때요? 저는 이렇게 예측해요. 90까지라고. 지금 뭐 120세, 100세라는데 저희 세대는 한 90까지 살지 않을까? 기르면 100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30년을 일을 하고 30년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사실 그쵸? 근데 저희 지금 젊은 세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아들 세대 같은 케이스를 보면 준비 기간이 30년이면 경제활동은 20년밖에 못해요.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100세 넘어 살때 120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노후 50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고요? 자식들의 삶을 안 넣었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식들의 삶을 넣으면요. 자식 20년, 자식 교육시켜야죠. 그리고 내 노후 10년 하면 30년을 책임져야 돼요. 40년을 일해 30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 세대들은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노후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세대는 어때요? 제 세대는 30년을 일하는데 내 30년 노후랑 내 아이의 30년, 준비시키는 30년을 같이 해결해야 돼요. 내 아이 30년을 준비시키고 내 노후 30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60년을 책임지는 30년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일이 있고 우리 아이 세대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나 하는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내 아이의 30년과 내 노후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20년으로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 20년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20년이 80년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예. 너무 힘든 얘기를 하나요? 죄송해요. 근데 현실이에요. 예. 제가 현실인 걸 알고 저 사실 일하는 거 너무 싫어했고요. 진짜 게을렀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한테 가장 쇼킹했던 말은 저는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봐서 저희 신랑 직장에서 뭐 회식하고 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즐겁게 직장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철이 없죠. 근데 어떤 분이 남편의 직장생활 하는 거 3일 비디오로 찍어서 한번 봐라. 안 올 사람이 없다. 얼마나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돈을 벌어오는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서 노후 준비, 아이의 교육을 같이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예요. 근데 지금 제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은퇴하고 있어요. 64년부터 73년생들이 막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요. 근데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돈을 오히려 버는 거야 라고 표현할 만큼 힘듭니다.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용 연장 논의까지 일어나고 피크 임금제 얘기들이 나왔고 막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모두 그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뭐 그쵸? 막 후회도 했다가 그래도 견뎌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 얼마 전에 좀 됐죠? 이게 노력의 문제인가? 젊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이 노력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노력만으로 가능한가? 저희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 10년 차 했지만 저도 사치도 안 했고 지금도 귀걸이도 없죠. 무서워서 안 들었지만 비교적 사치 안 하고 굉장히 알뜰하게 살았지만 결혼 10년으로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 아이의 교육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단의 문제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럴 때쯤에 사실은 제품으로 만났지만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메이 여기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정말 더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를 만나서 제가 눈을 뜬 거죠. 이거라면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요. 평범했던 저한테 이 사업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민정 리더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창업 이념들이 나오죠. 창업 이념들. 이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자유라는 것들이. 우리 자유는 뭐죠? 저는 그래서 자유라는 얘기, 나 자유로운데 막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메이 사업은 기회라고 표현을 해요. 절대 기회가 평등해야죠. 분배가 평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은요, 분배가요,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정확히 노력순으로 주기 때문에 여행 가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기회는 다 평등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만큼 대단한 건 없습니다. 딴 데서 이럴 수 있다는 거 없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분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꿈꿨어요. 유학을 꿈꿨고 아메이 사업 제가 3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유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나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기 나오니까 좀 입이 마르네요. 아이들을 보내놓고 외롭지 않냐, 보고 싶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왜 나는 아이들이 막 보고 싶고 막 이러지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하고 굉장히 자주 연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심리적 거리가 더 중요해요. 같은 집에 있는데 남같이 살지 않나요? 정말 대화가 없지 않나요? 저는 아메를 통해서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멀었어요.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걔가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하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통화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씩 꼭 영상통화를 하거든요. 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걔가 집 방문을 누가 했는지도 다 알 정도로 오히려 서울에 같이 사는 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가까이 산다고 이게 등한시했는지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가족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알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면서 서로 이 아메 사업의 모아된 머니는요. 돈과 시간도 없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를 배웁니다. 관계는요. 유지되려면 관계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관계가 나아지지 않으면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관계가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 엄청나게 싸웠어요. 오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엄청 싸운 이유가 정말 성격차라고 우리 표현하죠. 서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원하는 걸 추구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었던 거예요. 서로.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아메의 사업을 통해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었어요. 내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으면 이혼할 거야. 내가 막 농담 삼아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그 진실이에요. 많은 여자들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불만을 그냥 삼고 산다는 얘기가 80%가 있어요. 네. 근데 경제적인 게 해결됐는데 안 하는 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요.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성장하니까 남편이 성장 안 했는데 제가 성장하니까 그럴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내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였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의미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이거 희망에 대한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게 희망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내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가 희망이 있으면요. 이걸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재벌이 자살하는 이유, 그쵸? 남들이 볼 땐 다 부럽고 가졌던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에너지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메이는 그런 희망을 줍니다. 보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아메이 보상만큼 짜릿한 게 없어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줘요. 내가 몰랐던 것까지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창업 이념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좋아했고, 이 핵심 가치는 이제 나중에 2세들이 이제 어떻게 사업을 이어 나갈까 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원래 있었던 거를 정리한 거겠죠. 파트너십,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인데, 이 파트너십은 제이랑 리치가 시작한 일이었죠. 두 사람의 우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파트너십이 이어왔어요.
저는 이거를 이 사업 안에 우리가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아까 얘기한 개인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호 보완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사람은 의존적이었다가 주도적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주도적인 사람이 서로 상호 보완해야 돼요. 상호 의존적이 돼야 돼요. 의존적인 사람과 주도적인 사람이 상호 보완 안 됩니다. 제가 사업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죠. 세븐해빗에서도 읽으면서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파트너십은 우리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또 파트너 간에 서로 이 사업을 독립 사업자로서 CEO로서 서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서로 윈윈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이 되고요. 개인가치 존중은 말할 것도 없죠. 한 명 한 명에 대한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 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예. 책임감, 정직과 신뢰, 이 사업 안에서 가장 기본으로 해내야 될 것들이죠. 이렇게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배우고 나서 정말 잘 해내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96년도에 알아보고 97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는 그렇게 성공 많이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에서 프로파일 오브 석세스라는 책 영어로 된 거를 막 사다가 보기 시작했어요. 저 영어 못해요. 제일 못하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번역본도 사다 보고 이제 영어 우리 신랑한테 이거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기도 하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번역해 주기도 했어요. 제가 이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한 팬이네요. 이분은 치과 의사예요. 음원에서 들었고 여기 내용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치과 의사인데 왜 아메이 사업을 했을까요? 손을 다친 거예요. 치과 의사가 손을 다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문직을 가지고 잘 살았어요. 이분. 잘 살았지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손이 다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치과 의사는 생명이 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딴 거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메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또 이렇게 치과 의사도 하지만 또 이분은 트럭 운전사예요. 이분이 아메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알아보고 있다가 초반에 좀 안 됐나 봐요. 안 된 상태에서 미팅 늦게 끝나고 와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나 이제 아메이 사업 못할 것 같아. 하지 말자. 너 아메이 사업 계속 하려고 그러면 나가서 해. 이런 식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면 나랑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랑 살 거야? 아메이 사업을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와이프도 되게 착했죠. 예, 그 말을 듣고 막 울적울적 하면서 냉장고에 가서 우리 드림보드 아시죠? 그걸 냉장고에 붙여놨었나 봐요. 하나하나 찢으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야? 자기가 정말 갖고 싶었던 삶이야? 그러면서 그럼 나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 우리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해서 성공을 했어요. 7개월 만인가 디드가 됐고 그 후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나 30에 은퇴했다. 멋지지 않은가? 예. 트럭 운전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삶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들었지만 진짜 놓고 싶지 않은 놓칠 수 없는 꿈이 있었기에 두 부부가 다시 시작해서 결국은 해냈던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 잡지까지 막 가서 보면서 우리가 다시 꿈을 살리고 해내야 되겠다라는 꿈을 놓을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 어려워. 난 자신이 없어. 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 세일 못해. 나 파는 거 진짜 못해. 누구한테. 그쵸? 말 못해. 그리고 시간도 없어. 시간은 누구나 다 24시간입니다. 그쵸? 돈 쓸 시간이 없으신 건 아니죠. 그쵸? 여러분. 지금 시간을 절약해서 돈 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또 성공한 일이 나죠. 다 성공한 사람 나 못 봤어. 주변에 하다 그만둔 사람 많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이거는 시간의 개념을 뺐을 때 성공률은 어제 사인한 사람까지 다 노소 계산을 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적성에 안 맞아. 이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저도 사실 적성에 안 맞아요. 저는 옆집 사람하고도 제가 먼저 말 걸어서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쵸? 예. 현재에 만족한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리얼리? 진짜 현재에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딴 얘기하다 보면 나는 거기 여기 여행 가고 싶었는데 뭐가 안 돼서 안 됐고 분명히 원하는 게 있었지만 아메이가 들어가면 현재에 만족한대요.
그건 무엇일까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였겠죠. 예. 그런 얘기들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매출 1,000만을 올리려면 얼마나치를 팔아야 돼? 막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 아닌가? 또 윗사람만 돈 버는 거 이거는 이제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아까 원원투 나왔죠. 저는 원원투 보고 저는 스폰서가 많이 받아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제가 어디에서 마음이 끌렸냐면요. 제가 많이 받아서 끌린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받는다는 거 이유가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 이건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전달한 사람이 나보다 더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증명하는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그럼 내가 한번 알려볼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 얘기들 제품 가격 비싸다. 네, 싸진 않습니다. 싸구려는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해요. 싸고 좋은 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싸고 좋은 거 보셨나요? 절대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품 가치 대비 정말 가성비가 높고 가심비가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돈 안 된다.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다 그만두더라. 하다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왜 그만둘까요? 전 답을 알아요. 투자한 게 없어서 그만둡니다. 1억 걸고 2억 걸고 시작하면요. 정말 그만두기 쉽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까 나와서 우리 카페 하다가 제가 카페를 찾아가서 후원했었거든요. 근데요. 카페를 접고 싶은데 못 접었잖아. 그쵸? 접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딴 일은요. 투자도 하지만요. 그만둘 때도 돈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그만두는 것도 힘들어요. 아메의 삶요. 스폰서 전화 안 받으면 그만하더라고요. 그쵸? 돈 투자한 것도 없고 그만두는 것도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예, 자기의 삶을 자기가 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고 캐시백 나는 캐시백보다 싸게 쓰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조삼모사 생각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내가 쓰는 게 돈이 지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서 매출이 됐을 때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캐시백 수준하고 이 싸게 쓰는 거랑 완전 달라요. 나 혼자는 싸게 쓰는 거지만 캐시백은 다 같이 그쵸? 공동 구매했을 때 공부했을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없다는 건 뭘까요? 왜 자신이 없어? 물어보면 대부분 이 얘기하죠.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몇 명 아는. 저가 딱 사업하고 직접 저희 하다 보니까 10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스폰서 때문에 오셨거나 오셨던 분들 다 원래 알았던 분들이에요? 없어요. 저도 제 파트너 중에 제가 알았던 분보다는 연결돼서 알게 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만나신 거지, 못 만나서 모르는 거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못하는 거요? 익숙하지 않아서요. 제가 어떤 분 봤더니, 남자들은 군대 갔다는 얘기하면요, 밤새 해요. 그쵸? 축구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들 시댁? 얘기하면요, 정말 입 못 다물어요. 이게 어떤 전문 분야, 자기가 관심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관심 분야가 된다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세일즈 못한다? 사실 정보가 아직 약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 삶 자체는 다 세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 이력서 넣고 나를 가서 파는 거잖아요. 나를 연봉 얼마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 자체는요, 산다는 건 보니까 오타예요. 사다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건 그렇죠. 우리 자체를 세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담 주기 싫다? 여러분 그분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그게 진짜 부담 주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 선물이라고. 저희 그래 초창기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100명한테 놓아주세요. 다 각자 다른 사람한테 놓아주셔야 돼요. 한 명한테 주면 안 되고 그렇게 100명한테 놓아준다 그러면 100명 못 놓아주실 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100명. 그렇죠? 그렇게 이 상품권을 주듯이 정말 이 비전을 주는 걸 100명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메이 사업은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해봤지만 단지 처음에 몰라서 어색해요.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그렇죠? 제가 시간이 좀 늦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자신이 없다 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안 된다는 거는 아메이 사업이 수익 곡선이 이렇게 돼요. 모멘텀이 될 때까지는 수익 곡선이 아주 매출이 나요. 아침마다 내가 봐도 매출이 뻔해.
내가 샀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어느 날부터 둘, 셋 이렇게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노력, 둘, 셋이 늘을 때까지가 노력 곡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축적과 복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출 곡선, 수익 곡선과 내 노력 곡선이 이렇게 만난 분기점이 있죠. 이때 이거를 너무 늦추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렇게 빨리, 이왕이면 집중해서 몰입해서 이렇게 해내시면 훨씬 더 이 비전이 나한테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의 비전은 이거거든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훨씬 더 크게 창출돼요. 이런 일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후원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제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연구 안 하지만 아까도 나왔죠. 우리 사업 설명에. 제품이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쵸? 그거는 어디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플랜 윈인이에요. 66년을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플랜이에요. 윤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 플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진짜 신기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피플. 이 부분은요. 지금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27년 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어리버리했고요. 배우는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배운다는 게 중요해요. 가르쳐주는 데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오셔서 배우고 내가 변화하려고 경험을 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프로덕트는 사용해 보시고 감동을 하시면 돼요. 아메이 사업은요. 제품 감동한 만큼 전할 수 있어요. 아메이 제품은 지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감동으로 전합니다. 그 감동에 지식을 조금 얹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플랜은 이해한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했죠? 예. 괴테가 얘기했나요? 이해하고 소유해야 된다고 괴테가 얘기했네요. 그리고 피플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성장하고 성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아메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죠? 플랜 10번, 20번, 30번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플랜을 얘기할 때마다 감동이 되게. 저는요, 지금 요즘엔 플랜 얘기 많이는 안 해요. 그쵸? 이제는 우리 파트너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데, 플랜 얘기할 때 가장 열정이 생겨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대단한 사업인데, 플랜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열정이 생길 수 있을 만큼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메이 사업이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가치예요. 좀 늦었는데, 괜찮겠죠? 제가 10분까지만 쓸게요. 누구나, 지금의 조건은 아니고 학력, 인종 다 나이 전혀 상관없어요. 79세에 시작해서 83세, 2세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돼서 여행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리스크 없어요. 투자하는 게 없잖아요. 직원 두지 않고 가게 세우지 않아요. 가게 없애는 거 힘들다 했잖아요. 그쵸? 월세 내야 되고 직원 월급 줘야 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제품 경험하는 게 다고요. 공부하는 게 다예요. 2년에서 5년 플랜 맞아요. 집중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인한 기간 말고요. 저희도 3년 반 엄청 노력했어요. 그 노력으로 만들어냈고요. 다행히 시스템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전 특히 혼자 하는 건 진짜 못했는데 시스템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성장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게 돕고요. 스폰서 업라인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돈, 시간이에요. 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이 가능해요. 돈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 재벌 아닙니다. 넘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돈 때문에 치사해지진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치사해지고 싶지 않을 만큼 벌고 싶었고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내 남편도 내 아들도. 그쵸? 왜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왜 물까요? 여자들이 보고. 그게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싶었고요. 시간은 저 지금 되게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시간이 남아도는 게 시간의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컨트롤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 돈도 내가 얼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시간도. 그렇죠? 그리고 관계도 내가 얼마만큼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아된 머니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정말 제가 더 많이 가졌던 거고 아메이 사업이 누구를 이용하는 거 아니죠. 함께 성공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상속까지 시켜요.
저는 큰아들을 상속 안 시킬 거예요. 지금 유학을 걔한테 엄청 투자했고 유학을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할 만큼. 근데 아메이 사업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자 마인드를 걔한테 줬어요. 걔가 아메 유학 가서부터 시작하고 아메를 통해서 본 게 뭐냐면요. 5년 후, 10년 후 자기 삶의 플랜을 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어때? 여자친구 그랬더니 엄마 꿈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있죠. 아메 사업설 이런 거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걔가 꿈꾸는 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어깨 위에서 잘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죠? 저는 집을 사주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모아된 머니 이거를 배양한 책들을 소개할게요. 제가 가장 먼저 읽은 책이 이거였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꿈이란 단어가 껌으로 들린 만큼 어색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뒤에 나온 내용인데 너무 저는 와닿았던 얘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떤 수리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정비하는 그 수리사가 와서 기계를 주변을 막 한참을 뺑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돌고 나서 어느 부위를 망치로 꽝 쳤어요. 꽝 치고 가서 이제 갔는데 세금 계산서를 보내왔는데 200불. 이게 한 30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망치를 한 대 치고는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요구해? 그랬거든요. 그때 여기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망치를 친 건 5불. 어디를 쳐야 될지를 알아보는 게 195불. 여러분, 제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어디를 서야 하나 여러분.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어디를 쳐야 하지? 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자신이 없을 때 이 책을 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네요. 이렇게 예전 책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읽고 제가 사업을 알아보고 자아가 강한 사람한테 가장 먼저 권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게 우리는 이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다 태어났대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는 그걸 끄집어내기 위한 훈련, 교육,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통찰력까지 안 끄집어낸대요. 그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린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는 훈련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서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경매장 얘기인데 경매장에 부잣집 경매장에서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 경매인이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그 먼지가 사득 쌓인 바이올린을 들고 자 이거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100불? 100달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사람들이 먼지 잔뜩 있고 하니까 막 웃어요. 그러니까 50달러? 20달러? 5달러?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럼 1달러?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손을 들고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나와서 먼지를 막 털고 조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해요. 바이올린을 키는데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귀가 열리고 다 모두 집중해서 그 바이올린의 음악을 들었어요. 바이올린 켜는 소리를. 그러고 나서 그게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을까요? 이거 읽으신 분은 알 텐데. 1달러까지도 안 가져갔던 거를 5,000달러에 팔립니다. 5,000배의 가치를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먼지 쌓인 바이올린이었던가 아닌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조율 안 하고 먼지를 안 털고 그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먼지도 털고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음악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해서 5,000배, 10,000배의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이 그런 힘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한테 이 책을 권해요. 다시 한번 너를 찾아봐라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세븐해빗에서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고 나서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에 가장 제가 많이 감동받았고요. 요즘에 최근에 읽은 거죠. 우리 데일리 루틴. 그래서 제가 루틴을 이제 만들어 갔어요. 사람은요. 루틴을 만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루틴이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루하루 보내는 그 루틴이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창업자 책도 있고 다양해요. 막 너무 게을러질 때는 급발기 이름도 읽었다. 막 누군가한테 상처받고 막 회복이 안 될 때는 회복 달력서도 읽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러죠. 저는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시스템에 오면 책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 책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정말 대단한 책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한 거고요.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키웠어요. 머리 보여요? 우리 아이 아팠던 머리. 예. 이마에 돌전에 입원해서 이마를 이렇게 하고 이마에다가 링겔 바늘을 꽂았던 아들이에요. 그랬던 아들이 이제 커서 요맘때쯤에 제가 아마 사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메 사업을 통해서 세계는 넓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 겨울에 4학년, 6학년일 때 이제 보냈습니다. 미국에 보냈던 유학을 꿈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아메 사업 아니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유학생활 잘 하고 나서 우리 큰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이언스를 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우리 둘째는 영어를 워낙 잘했어요. 저는 영어를 제일 못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배우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영어 학교에서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 사이언스 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로 메타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꿈도 이루어졌고 제가 원하는 꿈도 이뤘어요. 아이 교육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50주년에 나온 책자에 나온 겁니다. 애띠죠. 이때만 해도. 그쵸. 참 좋네요.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책자에게 나옵니다. 본사에 가면 보이는 청동상이 있다. 이 청동상이 이거예요. 맨 밑에 창업자가 있고요. 위에 임직원이 있고 그 위에 ABO가 있고 그 위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메이의 정신입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소비자까지를 받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메이 정신을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 글에 썼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행 간 거 많이 봤으니까 그죠. 삿포로 엄청 많아요. 여행 많고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 요번에도 이제 지중해 예, 크루즈 갔다 왔고 이게 가우디 거 여기를 오전 내내 우리가 통째로 빌렸다는 얘기를 듣고 다 놀래더라고요. 전무후무합니다. 그쵸 카사밀라 이 가우디 건물을 그렇게 해서 봤고 오래간만에 예, 여기도 가봤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몰타를 너무 궁금해서 갔는데 이게 티니지인데 티니지가 생각보다 아프리카인데요. 유럽 같아요. 너무 멋있던데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여행이 있죠. 푸켓 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주년. 여러분들이 마음에 꽂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수입 안정성 지속적인 거 있고 한국아메 보상 갈수록 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메 사업하다가 안 돼 이러고 그만둔 사람들은요. 코어 플러스 중에서 1차 보너스만 받아보신 분 주로 2차 보너스도 별로 못 받아보신 분들이 거의 그만둡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많은 보너스 창업자 성취상 같은 건 엄청나거든요. 그거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다 인정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있는 큰아들은 상속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아메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랑은 꼭 같이 할 거예요. 지금은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여기는 못 오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리치사님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성공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27, 8년 진행하면서 느낀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배우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러면서 누구는 그걸 디딤돌을 만들어서 성장합니다. 트라우마를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의 거절이 여러분 트라우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들입니다. 거절을 통해서 다시 배움을 실천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반드시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라고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